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50대를 전후하여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네, 하여 이 시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이 생기는 것이며, 또한 이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며, 이 시기에 이 함정을 피한 사람은 그 결과로 인해 이후의 삶이 번영의 길,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도 많은 분들이 50 전후에서 생기는 인생의 함정에 관해서 잘 모르고들 계십니다. 네, 단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시면 된다고 생각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망했던 자는 없으며,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흥한다는 사실을 알고 번영을 만들어낸 자도 역시 없다는 거예요. 네,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온 운을 잘 활용을 했던 자는 번영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며, 이제 말씀드릴 자신에게 올 인생의 함정을 피하지 못했던 사람은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 최고의 운과 함정은 반드시 50세를 전후하여 오게 됩니다. 네,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운은 활용을 하시고 함정은 꼭 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주학에서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16세를 전후하여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야 하기에 이 시기에 새로운 변화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40세가 되어 자신의 뜻을 확고히 해야 하기에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다시 말씀드려서 16세 이전의 초년의 운은 부모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이며, 16세 이후의 청년기의 운은 자신의 노력과 반성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며, 40세 이후의 중년기, 노년기의 운은 이제껏의 경험을 통한 자신의 뜻과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현재의 경우 과거보다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네, 자기 나이에 0.8을 곱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 50세 전후가 0.8을 곱하면 40세 전후가 되며, 이 나이가 바로 향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좋은 운과 함정이 서로 교차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양학은 항상 가장 좋은 것 옆에 가장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운이 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며, 또한 가장 나쁜 운이 오는 시기 역시 이 시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를 저는 인생의 함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정말 어려우니까요. 하여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불행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들은 단지 몰랐기에 그러했기에 대책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며, 이로 인해 좋은 운은 흘려보내고 인생의 노년기를 불행한 어려운 삶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이거 꼭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을 불행하게 만들 인생의 함정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은 항상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며, 여러분을 번영으로 이끌어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역시 사람이라고 말이죠. 네, 이를 귀인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도 분명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을 불행하게 만들 리도 분명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이는 세상 모든 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었습니다. 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은 에이, 그런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에이 바보야, 그런 것도 모르게 당연한 걸 말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함정에 빠졌던 사람은 이를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했을까요? 네, 절제를 모르고 오만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스스로의 눈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 믿었던 그 오만이 이들을 파멸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는, 또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네,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려고 하십시오. 두 번째가 기다림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운은 계속 오는 것이며 기회 역시 계속
계속 오는 것이지만 절대 한 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운과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네, 작은 운이 들어오고 작은 기회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더 큰 기회와 더 큰 운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함이 계속 커지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너무도 높이 올라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껏의 시간이 아깝고 이제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은 성급함이 생기는 여러분이라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아직의 여러분의 삶은 지금껏의 삶보다 더 많이 남았으며 항상 모든 일이든 최초의 한 삽부터 큰 성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런 착각들을 하시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며 어느 한순간에 큰 운과 큰 도움이 그들을 확 키워버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 역시 최초의 한 삽부터 출발을 했던 것이며 이것이 커지고 커지면서 지금의 그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럽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 역시 우리의 학문을 지키고 이어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이 길을 들어선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네, 아주 고통스러웠죠. 맞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본식 성명학, 일본식 사주학, 일본식 풍수학에 빠져 그것이 전부인 양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어서 에이, 내가 왜 이 길로 들어서서 라는 그런 후회를 매일 안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는 우리의 학문의 원칙처럼 저는 묵묵히 제 길을 지키며 나아갔고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한 템포 느린 것이 좋은 것이며 늘 자신의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운을 얻게 되는 사람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당군 신화에서 곰이 마늘과 쑥을 먹으며 100일을 참고 견디면 사람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믿고 기다렸다는 또 행했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기다리면 운은 온다, 어떤 것도 절대 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우리 조상님들의 현명한 지혜였다는 거 꼭 아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가 스스로의 함정입니다. 네, 저는 이를 부러움의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든 전문 분야는 다 따로 있는 법입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는 법의 전문가일 것이고 반찬가게 사장님은 반찬 만드는데 전문가일 것이며 물론 저는 이름 짓는데 풍수의 사주학의 전문가일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은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신이 전문가인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번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부동산에서 돈 벌었다는, 또 주식을 해서 돈 벌었다는, 또 땅 사서 돈을 벌었다는 이런 이야기에 현혹이 되어서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니면서 과도한 욕심을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의 분야에서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에 망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니면서 욕심을 내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시려거든 최소한 그 분야의 전문가는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항상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눈물이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